네, 오늘 그 스팟 인터뷰 시간, 이 원전 마피아 근절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이냐를 놓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전화로 저희가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불량 부품 사용으로 멈춰버린 원자력 발전소. 이것 때문에 지금 여름철 대규모 정전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혹시 뭐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니냐.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. 아주 조마조마합니다.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고요. 지금 어제도 저희가 방송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낮에 1분씩 연장해서 띄엄띄엄 이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. 이런 거 이제 막 이게 다 국민들 몫으로 국민들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의 발단은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의 유착관계에 있었다라고 연일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예. 가뜩이나 더운데 이 말씀 드리니까 더 덥네요. 연일 그 원전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? 예, 국내 그 원자력 공학과가 9개가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뭐 한 서너 개 대학 중심의 출신들이 원자력 연구기관, 또 원자력 관련 중앙정부의 관료, 또 한수원, 한전, 또 각종 시험 검증기관에 골고루 배치되어서 자기들끼리 지금 그 원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해를 취하는 거다. 그렇게 해서 원자력 마피아다 이렇게 부르죠. 네.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벌인 범죄,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지금 국내의 그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자력 마피아에 속한 사람들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범죄가 잘 안 드러났는데요. 최근에 이제 저절로 사고가 나거나 제보가 나면서 최근 5년간에 한수원 직원 30여 명이 처벌이 됐습니다. BM으로.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JS전선 그리고 세안 PP에서 지금 납품된 그 액수가 총 472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APR 1400 신형 원자료 UAE에 수출한 것과 같은 유행이죠. 네. 여기에도 위조 부품이 6개가 벌써 들어있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UAE 측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현재 한국의 그 수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. 네. 핀란드라든지 다른 나라의 수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불량 부품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을 수출을 했다고요? 예, 이미 그 UAE에 그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자재가 들어갔죠. 그래서 아마 UAE 측에서 멀지 않아서 이 한국 측에 이 페널티, 즉 여기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. 이야.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? 이게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이게 워낙 원전과 관련된 것은 워낙 용어 자체도 전문적이고 저희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예, 의도적으로 원전은 전문성이 있다. 그러면서 그 전문성을 갖다가 또 바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 보안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원전과 관련되는 이 내막들을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언론이 보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즉 정보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비리가 까발려지지 않고 계속 감춰져 온 거죠. 그러니까 원전이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거기에 전문성을 보태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해 온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기저기 해먹어도 알 길이 없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전 비리가 이렇게 터지고 이러고 나서 지금 사정당국이나 정부는 이제 강하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러고 지금 큰 소리들은 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, 소장님께서는?
예, 지금 그 부산 그 동부지청에 특별수사단을 둬가지고 그 근처에 원전이 많으니까요. 네. 그 원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보가 나온 것 외에는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해준다. 또 나아가서 8월 10일까지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 수사가 될지 의문이고요. 네. 진짜 굵직한 그 원전의 비리들은 그 한수원의 핵심 간부들과 그 다음에 권력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까발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뭐 흔히 보면 이제 뭐 그냥 대충 몸통은 이렇고 그냥 꼬리들만 대충 몇 명 나가고 그냥 끝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그렇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소장님께서는 누구라고 보십니까? 예, 저는 전현직 한수원 그 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그 압력을 넣고 또 더 나아가서 이해를 추구한 그 부패한 정치인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? 예, 그 원전 사업은 대대로 정권의 핵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여해서 그 중에 가장 알짜배기가 되는 부분들을 다 장악해 왔죠. 네. 사실 이번에 그 터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건 말단 차원에서의 생겼던 비리들이고요. 예. 진짜 핵심들, 그 원전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 거기에 유지 보수, 즉 오버홀과 관계돼서 되는 문제들, 더 나아가서 이 공사라든지 주요 부품 조달 이런 문제들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. 빙산의 일각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. 빙산의 일각이다.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인데요. 그 원전 마피아의 마지막 배후에는 핵심 권력이 있다. 이렇게 뭐 정치권 뭐 이런 얘기도 주장하셨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?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침묵하고 있는데요.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로 원전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한수원 내부의 간부들이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인수인계까지 해줍니다. 그러면 전 정권이 하던 사업을 다음 정권이 물러받고 또 전 정권에는 일부 조금은 하도록 그렇게 유지시켜주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말하지 않고 현재 드러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객이라고 봅니다. 네. 그 인수인계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하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이. 충격적이네요. 너무 충격적입니다. 근데 아까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사정당국과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이 평가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해주셨거든요. 예. 그 중에 이제 정권의 핵심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 비리 척결이 그냥 흉내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드는데요.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저는 이 원전과 관련됐던 역대 정권의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. 네. 원전 관련 예산들을 전부 분석해서 그 중에 돈이 많이 지출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사업을 관여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만약에 지금 정권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파헤치기는 쉽진 않겠네요. 저는 현 박근혜 정권은 이번 원전 문제에 아직 관여가 되지 않았고요. 관여할 의사도 없으니까 이 비리를 까발리겠다고 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. 만약에 박근혜 정권도 원전에서 조용히 역대 정권들처럼 해먹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원전 수사를 하라고는 안 하겠죠. 다만 그 내용들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 수사라든지 정권적 차원에서 이 결정이 담보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정치권 말고 이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국민들이 좀 해야 될 일은 있을까요? 네, 국민들이 그동안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반핵을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은 한국이 원전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. 네. 그러면 원전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한국적 현실에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
이 국민적 감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. 네.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또 한수원이라든지 또 원자력 안전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이런 기관의 감사 기능으로서 이 환경이라든지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다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외국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? 외국에는 미국의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보면 네.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반원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멤버로 들어있죠. 즉 외부인을 통해 가지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늘 지금 한국의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원전 전문가를 데려와서 한국의 원전에 대한 부패와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. 지금 그 원자력 마피아들이 대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객관적인 원전의 안정성이나 부패 문제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. 네. 그럼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는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? 아니요. 저는 이제 계속 그 원전의 문제를 공개해 나갈 거고요. 네.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아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끝으로 지금 이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죠. 예,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원전이 싸고 저렴한 전기 조달 방법이지만은 대신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또 부패가 같이 겸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문제에서 모두 자기 일처럼 이 관심을 가지고 또 부패를 찾아내고 바로 잡는데 다들 같이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소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여쭤보면요. 원전 이 다른 나라도 이런 비리, 부패 이런 게 있었습니까? 아니면 우리만 지금 유독 이런 겁니까?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가 날 때 네. 사회주의적 고유한 부패가 러시아 체르노빌 대형 사고로 났고요. 일본에는 원전 산업에 한국 못지않은 마피아가 있습니다. 근데 일본은 부패에 대한 마피아라기보다는 사실은 원전 산업을 옹호하고 앞으로 핵 개발을 해가기 위한 마피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일본이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제대로 대비해 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죠. 알겠습니다. 이 황장수 소장님 계속 기회가 좀 되시면은 저희하고 전화 인터뷰를 좀 자주 좀 시간 좀 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네,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.